자, 안녕하십니까. 청담전시장 지프 이우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나 저에게 구입하신 출고 회원님들에게 일단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즐겁고 잘 타실 수 있도록 좋은 사후 관리 안내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프를 구입을 했어요. 지프를 구입을 했는데 AS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AS를 들어가야 되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프는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산차 혹은 벤츠, BMW, 유럽차 이 브랜드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지프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서비스 센터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일단 가장 큰 게 서비스 센터의 규모 몇 개나 있는지, 저희는 22군데의 서비스 센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뭐 벤츠나 BM은 훨씬 많이 갖고 있죠. 이런 부분에 따른 체격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교육. 저희도 교육이 계속 개선되어서 고객님들 불편함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AS와 본인이 그냥 혼자 가서 처리를 하는 AS는 정말 많이 다르다. 하나부터 10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프는 영업사원과 앞으로 계속 컨택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프 사후 관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영업사원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엔진오일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늘 저는 말씀드리는데 엔진오일은 되도록이면 뭐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5,000km, 6개월 혹은 5,000km마다 교체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곳 가장 가까운 센터에 아무데나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죠. AS 센터에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맞습니다. 지프는 엔진오일도 AS 예약 미리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급해서 예약을 하고 가지 않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접수를 해서 그날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뭐 2시간, 3시간 이상. 그거는 이제 각 내가 사는 곳에서 어느 센터로 가냐의 문제지만, 저희 지프 성동센터는 뭐 리프트가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방 AS 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봐야 6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AS로 이미 예약이 들어온 차들도 있는데 이것 때 놔두고 지금 오신 분부터 하면은 이분은 또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 예약이라든지 혹은 뭐 예약 없이 그냥 바로 접수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진짜 급한 경우, 정말 급한 경우, 뭐 엔진오일 교체 등이 떴고 나는 막 10,000km가 넘었고 이런 경우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도 AS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 가까운 AS 센터 예약점 아무 데서나 교체를 해도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소음 혹은 뭐 누수에 관련된 부분. 자, 내가 센터를 가는데 문제는 이게 당일 끝나는 건지 아니면 며칠 걸리는 건지 고객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저같이 AS 예약을 많이 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영업사원들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미 머리에 그 예약을 하는 순간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대차를 준비를 딱 해놔요. 그래서 센터 예약을 하면서 차를 맡기고 바로 대차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아예 고객하고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입하신 분들만큼은 최소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일은 없도록 만들자인데, 보통 소음 건은요, 센터를 예약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차만 놓고 오지 마세요. 무조건 어드바이저나 테크니션과 동승을 해야 됩니다. 동승을 해서 같이 돌아서 그 소음을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자, 딱 갔는데 아무리 운전을 해도 그 소음이 같이 탔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테크니션은 그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상이 안 보이니까. 고객이랑 같이 탔는데도 증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거를 고객님 마음까지 다 독심술로 읽어가지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음권은 내가 같이 타서 이 소음 잡아주세요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어문 걸 잡을 수도 있고 안 잡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최소한 소음권은 3일에서 4일은 기본적으로 맡겨주시는 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노하우예요. 저는 제 고객님들 소음권으로 예약 잡아주세요 라고 할 때 절대 당일 잡아주지 않아요. 물론 당일로 급하신 분들은 잡아는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일은 소음 체크는 가능한데 아마 맡기고 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사장님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일날 안 끝난다면 제가 대차를 준비할 테니까 미리 저하고 스케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고객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도 자, 비가 왔어요. 그럼 물이 샜죠. 그러면 센터 직원들도 물을 다 뿌려보면서 어디에서 물 새는지 물골도 찾아야 되고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고쳐달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가 봐도. 그러니까 소음이나 이 물길 잡는 거는 꼭 3일에서 4일 정도는 맡겨주시는 걸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잘 잡는 센터가 있고 이거를 잘 못 잡는 센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집 앞에다가 맡기면은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업사원이 사장님 이 소음권은 이쪽 센터, 성동센터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센터마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센터는 규모가 되게 작고 어떤 센터는 규모가 되게 크고 어떤 센터는 상급 공업사고 어떤 센터는 1급 공업사란 말이에요. 또 어떤 센터는 도장 부스가 있고 어떤 센터는 도장 부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객님이 머릿속에서 알고 내가 다닐 센터를 체크를 하시는 게 수입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자, 세 번째 경고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엔진 경고등이 딱 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고객님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려요. 경고등이 뜨면 무조건 증상이나 이상 증상이 나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이 팀장한테 카톡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제가 먼저 이 차를 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고객은 엔진 경고등 뜨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자, 엔진 경고등이 뜨면 일단 첫 번째로 엔진 경고등만큼은 예약 없이 센터로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다만 거기에서 바로 증상에 대한 처리까지는 안 되고 엔진 경고등 그 계기판에 나온 경고등의 삭제까지만 돼요. 일단 삭제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또 타는 거고, 왜냐면 경고등은 센서가 이상이 있을 때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센서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품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수입차는 부품 교체를 2번 들어가야 된다.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2번 들어가게 되냐면 진단을 해요. 그럼 그 부품이 고장 났는지 그 센서가 고장 났는지 엔진 경고등을 삭제해서 또 뜨는지 확인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가요. 근데 또 경고등이 바로 떠요. 그러면 그때 부품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부품 교체 시 2번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업소처럼 모든 부품을 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이제 평택이나 어디 물류창고에서 코리아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 부품이 오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경고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장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경고등이 딱 떴다 그러면 가까운 센터로 가서 일단 경고등 먼저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고등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타면 되고, 또 떴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약을 잡고 저 이 경고등 그때 삭제했는데 또 떴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약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가야 바로 부품 교체가 이루어진다. 2번째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증이 안 되는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전기장치.
그리고 튜닝, 과한 튜닝. 자, 과한 튜닝은 휠 타이어 같은 거, 서스펜션 같은 거, 이런 거 하겠죠. 범퍼 같은 거. 자, 이런 부분은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작업한 게 아니면 일단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순정 복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받을 때랑 똑같아요. 튜닝을 이만큼 하고 구조 변경 없이 그냥 자동차 검사소 가면 순정으로 복원해 오라 그래요. 지프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타이어가 커지면 당연히 엔진에 부하가 생깁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타이어 저기도 회전수도 안 맞고요. 그래서 엔진에 경고등이 떴어요. 그러면 순정으로 돌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따질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순정으로 돌리고 가는 겁니다. 어느 브랜드도 다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그 기준이 지프가 좀 심하냐 덜하냐일 뿐입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 이건 다 아실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전기장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전동 사이드 스텝 요즘 많이 하죠.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뭐 열선 이런 것들 많이 사소한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센터 갔을 때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 관련 경고등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순정으로 복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센터에 가서 전화가 와요. 이 팀장, 이거 보증이 안 된대. 사장님 이거 저한테 예약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 팀장 바쁠까봐 먼저 그냥 예약하고 왔는데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먼저 이미 가버려서 그거를 안 된다고 보증 불가 처리를 받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AES 예약을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증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해드리고, 어떤 센터를 가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며칠이 걸리는 작업인지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차가 필요한지 캐리어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참고로 말씀을 주시면 뭐 필요하면 제가 캐리어 서비스까지 다 이동을 해드리니까 일단 저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고, 영업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더 디테일한 상황은 일단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최선의 사후 관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